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나긴 연휴가 끝난 지 이틀째가 되는데 아마 내일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항상 금요일이 기다려지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기다려지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죠. 9월 24일까지 특근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는 한국어 지원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에 한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국어 지원을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국어 지원을 종료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이죠. 9월 23일 한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경우는 9월 24일 한국의 새로운 현지 규제 요건 도입으로 인해서 비트맥스 웹사이트 및 거래 플랫폼에서 한국어 관련 자료를 제거할 것이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이지 거래소의 접속 폐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ISMS 인증을 마쳤지만 원화거래 즉 실명 계좌가 신청이 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는 원화마켓만 없앤다면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죠.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원래가 원화마켓이 없었기에 한국어 지원만 빼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까먹어 모아둔 비트코인을 통째로 잃어버린 피터 시프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어떻게든 비난을 하는 인물이죠. 이러한 인물이 오늘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미국의 경우는 저물가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으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 속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압력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 피터 시프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열풍이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암호화폐 회사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투자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되는 제품이 줄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시가총액은 아이폰의 생산 기업이죠. 애플 하나만의 시가총액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얼마나 유입이 되었길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요. 만약 피터 시프의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만큼 해지 기능의 자산이라는 가치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터 시프의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3억, 5억에 도달한다 해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어 비난을 할 인물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비난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의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인 금과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선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선회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는 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그는 금과 은은 올해 약 7%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70%, 이더리움은 400% 올랐다.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시기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 특성이 빛을 발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마켓
컨설팅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도 이제 지난 9월 초에 지난 12개월 동안 금은 마이너스 5.8%, 비트코인은 376% 상승했다며 금을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논쟁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미 상승률이라는 구도로 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승리를 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상황 속 시간이 자연스럽게 답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재 가치가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성장률이 훨씬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기관의 수요 기반이 튼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기관 수요가 탄탄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들이 최근 메모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기관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백워데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백워데이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자면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 현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비트코인을 1,000원을 주고 매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가 연이한이 이제 한 달에 10%라고 한다면 또한 이제 또 다른 조건이 무조건 한 달 뒤에 팔아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을 얼마를 주고 매도해야 이득일까요? 못해도 이제 1,100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매도를 해야 이득일 겁니다. 은행이자가 10%인데 1,100원 이하로 판매를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은행에 놔둘 경우 100% 확률로 이제 1,100원이 될 테니 말이죠. 보통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은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 이게 역전이 된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면 8월 이후에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죠. 지난 8월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과 디파이로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이더리움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금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소식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이죠.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로 희소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최종 목표인 POS로의 전환이 남아있기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 그 표면적인 의미보다 이 시장에 대한 효용성, 내재 가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뽐내는 이더리움의 경우는 과거 구글이라며 1만 달러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2021년이 3개월 남은 시점 다시 한번 도약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에 반토막 이후 많은 투자자들에게서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본 투자자들의 재유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대략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수치화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달이죠. 8월 전 세계 코인 거래소에 이제 방문자가 2달 만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전 세계 코인 거래소 방문자가 4억 명을 돌파했다. 2달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율이 2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23일 웹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 웹이 발표한 올 8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수는 직전 달인 7월 대비 27%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는데요. 지난 7월 3억 1,900만 명 수준이던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의 방문자의 수는 한 달 만에 4억 500만 명으로 1억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이죠.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도 각각 1,300만 명과 510만 명으로 직전 달인 7월에 비해서 각각 47% 그리고 26%가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 때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하게 회복한 것은 아니나 5월과 6월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인 것이 사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칵테일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인간 지표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칵테일 이론의 경우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 터득한 장세를 읽는 법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크게 4단계, 이제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최초의 1단계의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한동안 침체기를 지속해서 아무도 주가가 다시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칵테일 파티에 온 사람들이 이제 피터 린치에게 다가와서 직업을 물은 뒤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대답하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사라지게 되는데 그보다는 치과 의사에게 옮겨가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펀드 매니저와 함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치과 의사나 영화 배우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장세가 조만간 반전되리라는 징조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피터 린치의 직업을 듣고서 좀 더 머뭇거리다가 치과 의사에게로 간다라는 것인데 파티에서의 화제는 여전히 주식보다는 충치에 관한 것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때 증시는 바닥에서 약 15% 정도 상승해 있을 때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주식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로는 주가가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가 있을 때인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터 린치의 주변에 둘러선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2단계까지 화제의 중심에 섰던 치과 의사마저도 어떤 주식이 좋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미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대망의 이제 4단계의 경우는 모두가 주식을 사놓고 남들이 주식을 사주기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파티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늘어놓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사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는 주식시장이 오를 대로 올라서 곧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징조라고 피터 린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1단계부터 4단계를 모두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상당히 공감이 가질 않으시나요? 지난 2월부터 4월 당시의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어딜 가든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로 들썩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옆자리에서 이야기들이 들리며 저한테도 상당한 문의, 전화들이 많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 대비 많이 회복했음에도 주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가 몇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2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하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미 망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인데 과연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의 CEO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CEO이죠. 레이 달리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규제 당국이 죽이려 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산운용사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규제는 암호화폐 잠재력을 끌어낼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자산운용사 멜라니온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규제가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는 앞서 레이 달리오 CEO가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부빈 사라지면 대부분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규제 목적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는 보다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며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맞는 말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며 확장되는 상황 속에 각국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기운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 이 시장은 정부와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연도 안에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XRP의 에어드랍인 송버드 토큰이 모든 주소에 배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송버드 토큰의 경우는 9월 27일 이후에 지원 거래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기능을 위해서 크립토닷컴을 이용 중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송버드 토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 송버드 에어드랍 지원 이렇게 간결하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송버드 에어드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크립토닷컴 거래소 혹은 앱에서 플레어 분배에 참여하면 이와 동일한 비율의 송버드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이 남아있죠. 계속해서 연기되던 소식인 만큼 이제는 미뤄지지 않고 제때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64%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선 6.74% 하락한 5,250만 원대.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1%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선 크게 하락했었네요. 12.4% 하락한 368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8% 상승,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선 6.48% 하락한 2,667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4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어제 대비 한 2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5원. 그리고 시가총액 6위 우리 에르기 아니죠. 네, 에르게 코인, 에징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0.75% 하락, 일주일 전 대비 9.02% 하락한 1,16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저녁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